여러분들은 노란색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축구에서 경고를 표시하는 옐로 카드? 아니면 봄을 알리는 개나리? 저처럼 황색 신호등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요즘 아마 가장 많이 보이는 노란색은 이걸 겁니다. 한국 사람 스마트폰에 없을 수 없는 메신저 앱이죠. 가족들, 친구, 주변 지인들과 연락하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은 이 노란 아이콘을 클릭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회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하창봉이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을 가득 채운 노란 물결 카카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선 카카오라는 사업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카오톡, 모빌리티, 페이, 뱅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사업이 주 사업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바로 카카오 게임즈, 엔터, 뮤직, 미디어로 이어지는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전체 매출 비중은 각각 카카오 플랫폼 부분이 53% 그리고 콘텐츠 부분이 47%를 담당합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바로 돈을 버는 사업은 톡비즈 사업인데요. 카카오 선물하기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친구의 생일 알림이 뜨면 축하 선물 케이크를 보내죠. 그리고 지금의 카카오를 만든 바로 다음과의 합병 포털 사업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나면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멜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바로 카카오 뮤직 부분이 이 콘텐츠 사업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게임도 있겠죠. 카카오가 함께하고 있는 서비스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의 역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카카오는 지금의 노란색 카카오톡이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런칭한 게 바로 카카오톡 선물화의 기능입니다. 이듬해 이 노란색 라이언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카카오는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올라가게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게임 플랫폼 사업이 런칭을 하게 되죠. 애니팡? 맞습니다. 카카오가 만든 게임은 아니었지만 버스나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줄 세워서 터뜨리고 있었죠. 바로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2017년도에 카카오는 조금 더 확장된 우리의 금융 부분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택시를 부른다든지 대리기사를 부를 때 우리는 이 노란톡을 켜서 택시를 호출하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카카오는 한 번 더 신성장 동력에 대한 비즈니스 사업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 헬스케어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카오는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2006년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대한민국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죠. 기존의 포털 사업을 양분하고 있던 다음과 카카오가 악수를 하는 거죠. 당시 한국의 포털 검색 엔진의 순위는 다음이 압도적 1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7년도에 카카오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스핀오프라는 건데요. 기업들이 스핀오프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와 성장에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2017년도에 나온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본사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카카오는 2020년 이후 자회사 상장의 스토리를 밟게 됩니다. 2020년 9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듬해 8월 카카오뱅크 상장, 11월 카카오페이 상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3년 3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카카오의 주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상당히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잡음은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 잡음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는 플랫폼과 컨텐츠의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추구하는 플랫폼 사업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사업, 핀테크죠. 카카오톡은 광고와 커머스로 구성되어 있죠. 이미 카카오톡과 테크핀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춘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카카오의 숙제는 모빌리티, 엔터프라이즈, 브레인, 헬스케어로 대변되는 신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콘텐츠 사업부는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스토리 앤 뮤직. 게임은 자회사 카카오 게임즈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뮤직, 미디어 부분은 카카오 엔트, 카카오 피코마,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유통업자로서의 입지는 있지만은 자체 개발에 대한 숙제와 과제는 우리가 지켜볼 부분입니다. 또 하나 바로 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슈,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나온 일련의 사건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카카오를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팬덤을 갖고 있냐입니다. 카카오는 이 팬덤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 5개의 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친구, 채팅, 오픈 채팅 탭은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죠.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팬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카카오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인프라 부분입니다. 모빌리티죠. 카카오티 이 하나를 가지고 택시, 마이카, 그리고 주차까지 가능한 거죠. 이동수요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넘어 차량 관리, 물류, 미래기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커뮤니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죠. 자, 여기서 카카오페이는 송금하기, 온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대출 중개, 나아가 주식 투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 모임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연계 대출을 하면서 수익원을 다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카카오가 앞으로 지향하는 사업이 뭔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은 휴머니즘, 카카오 AI, 카카오 휴머니즘이죠.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카카오 콘텐츠 봇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카오의 2023년도 기준 지배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기준으로 놓게 보면 왜 국민통인지를 알 수가 있죠. 74%가 국내입니다. 그리고 북미, 싱가포르, 기타로 이어집니다. 카카오의 지배구조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김범수 의장 포함 특수관계인은 24.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의 주가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까요? 주가는 결국 그 기업의 성장 스토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카카오의 비즈니스가 두 가지라는 걸 체크를 했습니다. 플랫폼과 컨텐츠. 이 플랫폼 사업에서는 주가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의 상장 이슈, 그리고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카카오의 핸디캡을 해외로 펼칠 수 있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컨텐츠 사업의 스토리입니다. 하나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그리고 또 하나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인수와의 시너지입니다. 하지만 그 인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군요. 초보 운전자가 노란불을 마주하면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죠. 복잡한 시장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초록불이 되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돈보기에서 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은 임종혁 파트너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 하창봉이었습니다.